우주 채널 기적 방송국입니다. 우리 소중한 우주님들 한 분 한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레인보우 크리스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웨인 다이어님의 인생의 태도입니다. 웨인 다이어 지음 이한이 옮김 더 퀘스트 출판사입니다. 헤이하우스 편집부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는데요. 이 책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줄 마법의 묘약은 아니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 필요한 것은 모두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을 바꾼다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는 극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은 삶의 어떤 목표나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닙니다. 다만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좋은 관점과 애정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요. 우리 모두 지금 당장 우리 내면의 생각을 바꾸고 내면의 생각이 행복하다. 사이토 이토리 씨도 그렇게 말했죠. 지금 당장 내가 행복하기로 결정만 한다면 우린 행복할 수 있고 이 과정, 이 여정을 즐기는 거다. 네, 지금 우리 구독자님, 우리 우주님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 또한 지금 당장 행복합니다. 시작합니다. 난 못해요에 담긴 그릇된 믿음.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은 내가 허락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나를 어떻게 대하라고 내가 말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가두는 사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긴 하지만 받아들이려고 하진 않습니다. 이들은 현실이 다르길 바라면서 이렇게 불평합니다. 네가 나처럼만 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화가 나진 않을 텐데. 네가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면 내가 더 행복할 텐데. 기름값이 오르지 않으면 실직 상태가 아니라면 상황이 지금 같지만 않으면 이들은 누군가를 탓하는 걸로 결론을 맺습니다. 자주 하는 말로는 날 좀 내버려둬요. 난 못해요. 난 불안 발작 증세가 있어요. 등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 화가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스스로 화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든 다룰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이든 탓을 하지 마세요. 삶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면, 피해 의식을 느낀다면, 어떤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다면, 기운이 다 빠져버렸다면, 자녀가, 부모가 당신을 막 대한다면, 공부나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한다면, 상사가 귀찮게 한다면 그건 모두 내가 나를 그렇게 대해도 된다고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요? 남편은 혀 꼬인 소리로 말합니다. 한 말을 하고 또 하고 냄새도 얼마나 지독한지 남편은 모든 게 다 끔찍해요. 제가 이해한 대로 말해볼까요? 이 이야기에서 누가 이상한 사람인지 한번 보죠.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했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혀 꼬인 소리로 말하고 한 말 또 하고 냄새도 나쁘고 모든 게 끔찍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알코올 중독자는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알코올 중독자가 어떤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을 하고서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처럼 행동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누가 이상한 사람일까요? 알코올 중독자처럼 행동하는 알코올 중독자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 본래와는 다른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일까요? 남편분은 본래 모습대로 행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째서 당신은 스스로를 가엾게 만드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인생을 더욱더 가엾게 만들고 있나요? 왜 그런 생각을 바꾸지 않나요?
스스로가 가엾다고 말하면 결국 가여워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되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가여운지 계속 말하게 되는 그 상황은 스스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둔 겁니다. 인생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또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런 행동을 참아 넘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게 점원이 내게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이건 저들의 행동이야, 이건 저들이 책임져야 해 하고 말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의 친절함을 담아 대응합니다.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다른 직원에게 가거나 매니저를 부르거나 해서 그 상황에서 빠져나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 친절과 애정을 담아 행동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무례하게 대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죠. 스스로를 무척이나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의 결과는 스스로 해온 선택들로 만들어진 겁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비난의 수레바퀴에서 내려와 자기 책임이라는 기차에 올라타세요. 자존감이 있다면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란 전적으로 자신을 믿기로 선택한 것들로 이루어진답니다. 모든 것이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조화와 공존과 사랑으로 움직이는 완벽한 우주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절대로 실수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랍니다. 스스로 그렇다고 믿으면 이런 완벽한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누군가가 이제는 아름답고 중요한 꽃병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태도를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사랑의 비결과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행동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사랑이 다가옵니다. 사랑을 쫓으면 다가오지 않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돈을 쫓지 마세요. 저는 완전히 밑바닥에서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번 돈은 모두 우연히 벌게 된 것입니다. 전 베스트셀러가 된 행복한 이기주의자 전까지 6권의 책을 썼는데 모두 판매가 시원찮았죠. 하지만 이 책들은 저의 강의와 심리학, 집단 치료의 바탕이 되어 주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지는 못했지만 실패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첫 번째 칼럼은 교육공학이라는 잡지에 실렸는데 뉴저지주에 있는 작은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잡지였죠. 가족 회사였고 회사의 규모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회사와 작업을 하는 게 기분 좋았거든요. 전 저를 위해 글을 썼습니다. 제 책을 좋아하는 독자가 있다면 그건 보너스죠. 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사람들이 사보는 모습을 생각하며 글을 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웨인,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고 늘 해왔던 대로 일을 해 하고 저 자신에게 말했을 뿐입니다. 글을 쓰는 행위에 대한 순수한 기쁨 말고 다른 이유로 글을 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를 이해한다면 삶에서 목적 의식을 가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매슬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매슬로는 성공한 사람들은 절정 경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고 해요. 절정 경험이란 어떤 순간에 완전히 몰입해서 주변의 다른 것들을 잊는 걸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한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삶의 많은 순간을 절정 경험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삶은 신성한 것이기에 매일 자신에게 가장 옳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들은 받아들임과 감사, 사랑의 언어를 알고 있습니다. 시인의 언어이자 행복한 삶을 만드는 신비의 언어죠.
언제든지 어디서든 절정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긴 줄의 맨 뒤에서 차례를 기다릴 때 초조해하고 화를 내는 대신에 시야를 넓혀 멀리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눈에 유리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이나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이 들어온다면 오래 줄 서 있어도 즐거울 겁니다. 아름다운 존재와 그렇지 않은 존재의 차이점은 오직 우리의 판단뿐입니다. 세상에서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매력적이지 않다는 건 단지 누군가 그렇게 생각하기로 결정한 것 뿐입니다.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여기에는 인생에 관한 가장 중요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 감상적인 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구상에서 인간이라는 종은 살아남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린 지금까지 수십억 년의 진화를 거쳤습니다. 인류가 겪은 수많은 비극들을 교훈 삼고 위대한 지도자와 철학자, 스승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린 모두 사랑받을 만한 존재, 어떤 일이든 해내는 근원이라는 메시지를요. 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진실은 자신이 그 진실의 일부임을 깨닫지 못하는 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화를 이용하라. 저는 화를 내는 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어떤 일을 바로 잡아야만 한다면 필요하다면 화를 이용하세요. 가장 끔찍하고 무책임한 선택은 후회라는 감정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아요. 내가 했던 일에, 하지 않았던 일에, 해야 했던 일에, 하지 말았어야 했던 일에 후회하며 주저앉아 있는 동안에 그걸 바로잡을 어떤 일도 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 나는 계속 후회로 기분 나쁜 상태에 있을 거야. 지금 이 순간 나는 후회할 뿐이고 더 많이 후회할수록 그 일에 대해 뭔가 할 수 있는 게 적어질 거야. 나는 책임지지 않고 감정적 균열을 겪는 걸 선택할 거야. 그래서 내 인생을 행복하지 않게 어찌할 수 없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할 거야. 책임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바르게 대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게 말이죠. 하지만 상대방의 탓을 하는 건 무책임한 일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선 이런 말로 나타나죠. 네가 나처럼만 했어도 지금 나한테 화가 나진 않았을 거야. 왜 내가 바라는 사람이 돼주지 않는 거지? 직장이라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어째서 내가 지시한 방식대로 하지 않는 거지? 일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고 말이죠. 장애물을 맞닥뜨려 화가 나고 우울해지고 효율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때가 바로 생각을 재조정하고 행동을 바꿀 때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자신의 화를 다룰 줄 알고 그로 인해 무기력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를 안에 꽁꽁 감추고 있나요? 좌절감을 계속 품고 있나요? 숨기거나 안고 있지 말고 밖으로 내보내세요. 그 편이 화를 제거하기에 훨씬 수월해집니다. 베개 하나를 꺼내 들고 힘껏 벽을 때려보세요. 아니면 소리를 질러도 좋습니다.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분노를 동력으로 삼고 건설적으로 이용합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로 뭔가가 불쾌할 때는 언제입니까? 자아에 휘둘리는 사람은 화를 터뜨리며 모두의 흠을 잡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자아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화를 느끼면 그에 대해 조치를 취합니다. 텔레비전과 소셜미디어들은 자기 말고 외부에 뭔가 개입되는 이런 태도를 부추깁니다.
인터넷은 아이들에게 필수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전자기기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며 외부에서 동기를 부여받는 걸 학습하게 됩니다. 타인을 어떻게 무시하는지에 관한 교훈으로 뒤범벅돼 있죠.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등장인물들은 아이건 어른이건 죄다 서로를 깎아내립니다. 그 이외에도 잘난 체하는 사람, 아주 적게나마 인간의 품위를 무시하는 행위를 볼 수 있고 끊임없이 외적 동기를 촉진시키는 상품의 광고가 숱하게 끼어듭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동기를 부여받는 사람도 수없이 많지만 어떤 이들은 외적 동기, 내적 동기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면에 다소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이 잘못 돌아갈 때는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는 듯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옴짝달싹 못하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을 더 나아지게 하고 싶은지 찾고 스스로 그 일을 해보면 사고방식은 변화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독단적이고 고집이 센 편인가요? 그런 자신을 부정적으로 여기지 말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현재에 집중해서 나는 어떠하다라는 문장을 사용해보세요. 나는 더 유쾌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 라고 말입니다. 깨달은 사람, 내적 동기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협소한 자아를 초월하고 자연에서 탈속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자아는 인류에게 옳은 일을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우리 역시 더 많이 얻어내기보단 이들과 비슷한 존재가 되게 해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혁신가이며 발견자입니다. 지금까지 사물이 이루어져 온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요리를 예로 들어볼까요? 각 요리마다 늘 하던 방식만을 따른다면 세상에는 오직 한 가지 요리책만 존재하고 요리별로 단 한 가지 조리법만 존재할 겁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요리책은 이렇게 말하죠. 한 요리에 모든 영양소를 담아야 합니다. 한 자리에만 불을 크게 피우고 요 위에 요리를 얹으세요. 그게 답니다. 하지만 혁신가들은 이렇게 말하죠. 먼저 이 들소 껍질을 벗겨야 할 것 같아요. 팬에서 살짝만 구워보세요. 스테이크 옆쪽을 확인해 보세요. 혁신가들은 시류를 거스릅니다. 아니요, 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해요. 여기에 이런저런 일을 조금 더 해보려고요. 제 식대로 한번 변형해 볼게요. 이들은 독창적인 것을 기꺼이 시도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새로운 일을 더합니다. 이들에겐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성입니다. 내적 동기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새롭게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갈등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스트레스 제1원인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해소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직이나 실직을 말하는 것도 가까운 누군가를 잃는 것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품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어. 그렇게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그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기다리고 있어. 28년이나 기다리는 중이지. 그런데 그이는 전혀 바뀐 게 없어. 어쩌면 어느 날 갑자기 나아질지도 몰라. 28년이든 28시간이든 이런 식으로 살면 힘만 빠집니다. 갈등 없는 사랑을 가진 이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세상을 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봤어. 아무 조건 없이 갈등하지 않고 나는 만난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 누구도 내 기대를 충족시킬 필요가 없고
나 역시 그들의 기대에 부응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면 갈등 없는 사랑 속에 있는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들은 결핍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동력으로 움직입니다. 당신은 현재 자신의 결핍을 동력으로 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당장 그렇게 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이 만들어집니다.